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요번에도 역시 대형 산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울진 산불 2022년 봄 울진 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대한 이제 문제가 128회에도 나왔었고요. 다가오는 2023년 2월 4일 날 있을 129에서도 산불에 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것은 이제 문제를 여러 각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인공보건과 그리고 자연보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어떤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인공보건과 자연보건의 보건 방법,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또 내화 수림대 조성에 관한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 기반 시설이죠. 임도, 산림 기반 시설과 조림 체계 개선, 내화 수림대 이런 개념입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 기반 시설과 조림 체계 개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 기반 시설. 1. 산불 방지 임도의 확대. 이제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산림신문에서 캡처해 온 것인데요. 임도 내에 다목적 산불 진화 방제차가 올라갔고, 이제 산불 이제 호스를 갖다가 진화 호스를 갖다가 설치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의 사진첩입니다. 산불 방지 임도에서 산불 진화 차량이 진화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산불 방지 임도의 확대,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과 진화 인력, 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진화지상지, 지상 진화지를 위해서 필요한 산불 진화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임도를 이용해서 진화 차량도 가야 되고, 진화 인력도 가야 되고, 진화 장비도 다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산림 주변에 다목적 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수원을 확충해야 된다. 물가두기 사방댐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몇 개서 또 설치를 했죠. 강원도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금대리 신촌이라는데 이제 댐을 설치하는데 사방댐 개념과 밑에 그 원주 시민의 용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 물을 가뒀다가 서서히 내보내는 그런 재방지용 댐을 신촌하고 있는데, 그런 댐을 다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림 체계 개선입니다. 1. 개선 방식은 소나무, 잣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 단수님이 있는 그리고 또 주택과 생활권 주변의 산림, 산불 피해지 등의 불에 강한 그런 내화 수목인 활엽수를 심어서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죠. 이런 불에 쉽게 연소되고 타고 빨리 확대되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 침엽수 단수님지를 서서히 없애고, 또 주택과 생활권 주변의 산림, 민가가 붙어있는 그런 산림, 생활권,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에 있는 산림, 이런 데 내화 수림대 활립수를 심어서 산불 확산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내화수림 조성사업 도식화입니다. 내화수림 조성사업 도식화. 이제 4칸의 그런 도식이 있는데요. 글자가 적으니까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화수림 조성사업을 이제 도식화한 것입니다. 왼쪽에 상단의 그림이 활엽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엽수가 원통 이제 산 녹부, 산 복부, 능선부에 이렇게 있는데, 침엽수가 전부 있는데, 파란 부분처럼 여기 보이시죠? 파란 부분처럼 이렇게 침엽수를 갖다가 활엽수림 중간에 띠 모양으로 갖다가 형성해서 폭은 뭐 50m, 10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활엽수림을 갖다가 침엽수림 가운데에 저렇게
대상 식재하듯이 식재를 해서 산림 비화라든가 산불 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도식화입니다. 오른쪽은 조림 사업과 병행하여 조성을 한다.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은 조림 사업을 할 때 아예 침엽수와 활엽수, 침엽수림지의 가운데 활엽수림을 갖다가 활엽수림대를 조성을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오른쪽에 우측에 이제 상단의 그림이고요. 왼쪽에 이제 밑에 그림은 임도 주변에 활엽수림은 상부에 있고 바로 임도 주변에는 이렇게 활엽수림을 심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생활권 주변의 조성은 뭐냐면 학교라든가 민가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생활권 주변에는 활엽수림대를 조성해서 불에 쉽게 타고 불이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심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대표적인 내화수목. 이제 내화수목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필기에서 산불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화수목은 무조건 뭐 5가지 뭐 6가지 이상은 써줘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내화수목은 이제 굴참나무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떡갈나무, 물풀의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화수종입니다. 물론 이제 난대림지역, 온대림지역, 한대림지역에 따라 틀겠지만 우리나라 보통의 이제 온대 중부림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굴참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떡갈나무, 물풀의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의 비산 거리가 1.5km에 달한다. 1500m, 동해안 산불은 팬현상, 계절풍 등 이런 강한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날아가는 거리가 1500m에 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곳곳에 활엽수를 심어 소나무보다 월등한 내화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대책입니다. 4번. 내화수림 조성 사업 사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답안을 구성할 때 이렇게 논문식으로 논술식으로 3장짜리를 써줄 때는 이런 사례를 써줘도 답안 점수를 획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유리한 것이죠. 내화수림 조성 사업의 사례 1.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의 대형화, 연중화, 이거 또 나옵니다. 연중화. 피해지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2019년부터 산불 피해지의 내화수림 조성을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산림 1260헥타를 태운 산불 피해지를 실험지역으로 정해서 그해 10월 불에 강한 굴참나무 5,000그루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돌배나무를 2,500그루를 심고 소나무를 3,000그루 심었습니다. 소나무가 불타더라도 어떻든 동해안의 고성 강릉 옥계 지역에 적지적소이기 때문에 소나무도 심었다 이겁니다. 내화수종도 심고 돌배나무도 심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심었다 이겁니다. 연구 사례죠. 시범 사례입니다. 3. 그렇다면 내화수림 조성 기술의 확립. 숯가꾸기 사업 도식화. 내화수림 조성 기술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세 개가 이제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상에서는 무슨 뜻이냐. 여기 보이는 그림은 왼쪽에 이렇게 빽빽하게 산록부, 산북부, 산정부까지 모두 침엽수림이 이렇게 임상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같이 숯가꾸기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밑에는 나무를 벌채하고 이런 소나무, 잣나무 같은 불에 타기 쉬운 수종을 벌채해서 이렇게 활엽수종을 산녹부, 산북부에 남기고 좌우에 산정부에는 침엽수를 남긴다. 이런 개념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업 전에는 이제 이렇게 상층 인간, 중층 인간, 하층 인간 이런 지피신무 이런 것들이 모두 빽빽하게 있어서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죠.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 비화에 비산에 큰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이는 것처럼 숯가꾸기를 통해서 상층 임도를 상층 목의 그런 밀도를 조절하고 밑에 부분은 낙엽 긁기 작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하층 가꾸기 사업,
가지치기 사업, 그리고 간벌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물도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산불에 강한, 약간 좀 시원하게 보이는, 열어놓는 그런 숯가꾸기 사업을 해서 내화수림 조성 기술을 갖다가 확립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2000년 4월 23,794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던 동해안 산불 피해지 중 하나인 고성군 주광면 실험지역에도 굴참나무와 루브라 참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을 심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였다, 이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산림 기반 시설 확충과 그리고 조림 체계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들 시민들이 산불 때문에 2월부터 연중 이제 시달리고 있고 초도의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산림기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대형 산불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런 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산사태 이런 것들, 이런 문제, 탄소 배출권에 관한 문제들, 생물 종다양성에 관한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해야 되는데 대형 산불이 너무나 이제 자주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 광대한 면적, 즉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있었던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3만 헥타가 넘는 그런 4일임 9일임이 불타고 소실되지 않습니까? 민가도 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보고는 인공조림을 할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자연복원할 것이냐, 이런 구분해서 공부하는 방법, 장단점, 그리고 기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내화수림대, 이런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산불방지 임도의 확충, 이런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지 사방 사업 같은 거, 재해안전 사업, 사방댐 사업 같은 거, 계류보전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산림 유역관리 사업 같은 거,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서 폭넓게 언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더라도 답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광범위하게 꼭지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이런 산림 기반 시설과 그리고 조림체계 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